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예라고의 신수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핑크빛으로 아주 스튜디오를 밝게 네, 밝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요즘 환절기라서 저도 그렇고 감기 걸리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은데요. 주변에 많아요. 우리 신수희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에는 역시 밥이 보약인 것 같아요. 밥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집밥으로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밥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따지면 무병장수해야 되는데요. 밥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예. 밥 얘기로 오늘 취업 스타일 업 시간을 또 시작을 하네요. 네.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밥이 보약이다. 네, 오늘의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열과 상황별 상석 매너라고 나왔네요. 네. 상황별 상석 매너. 어떻게 보면 되게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나 서열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른 너무 중요하죠. 그거에 따른 예의 범절이 중요한데요. 오늘 좀 잘 알아볼까요, 한번? 예.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명함 매너, 그리고 그렇죠. 악수 매너도 배웠는데 배웠죠.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명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식으로 바치고 악수는 주고받아. 그렇죠. 윗사람이 먼저 청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명함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건네고 또 악수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 먼저 그렇죠. 건네는 것이 이제 매너입니다. 그리고 뭐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요. 예, 예. 이제 명함은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그리고 악수는 이제 오른손으로 하는 네, 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매너죠. 이제 네. 복습이라면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요? 오늘은 이제 네. 서열이 굉장히 알쏭달쏭하잖아요. 그래서 네.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서열별 상석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열이 높다 낮다 이거 참 애매합니다. 맞아요. 예, 뭐 나이로 따지거나 또 아예 그냥 직급으로 따지면 확실한데 그런 게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직급은? 직급이 좀 낮으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는 분들 만나러 가면 누구한테 먼저 또 인사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둘은 누가 더 높아 보입니까? 원래는 기본 서열은 여성분이 더 서열이 높은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직장 안에서는 이제 직급자, 어느 분이 직급자가 서열이 높을까요? 직급이요? 네. 그런 건 직급은 없지만 제가 이제 오빠가 위죠. 연찬 선배인데 돈은 얘가 잘 벌어요. 예, 얘가 선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서열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이 있다면 누구의 서열이 더 높을까요? 내국인과 외국인.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 손님이니까. 그렇죠. 손님 외국인을 개념으로 높지 않을까? 저도. 네,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기면과 초면 중에 누구의 서열이 더 높을까요? 기면과 초면. 기면과 초면, 초면이겠죠? 그렇죠. 초면이 더 네, 우리가 항상 높지 초면에 않을까. 이거 맨날 초면에 실수가 아니라 이런 말 많이 좀 하잖아요.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이게 정말 서열은 굉장히 알쏭달쏭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열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기본 서열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내국인, 외국인이 있다면 외국인의 서열이 더 높고 네. 기면과 초면이 있다면 초면이 더 높다. 네. 이런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 서열이 높다, 낮다 이런 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본 서열에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네. 첫 번째 레이디 퍼스트를 따릅니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남성보다는 여성의 서열이 높고요. 단 부부의 서열은 동일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연령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낮은 연소자보다는 연령이 높은 연장자의 서열이 높은 것으로 정해지고요. 네. 세 번째는 여성의 서열은 기혼자의 서열이 미혼자의 서열보다 높은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을 우선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한 고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서열이 높게 정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레이디 퍼스트. 예. 저는 뭐 항상 실천하고 있죠. 우리 홍선혜 씨를. 제가 또 많이 생각해주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외국인, 내국인은 확실히 또 외국인이 높았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손님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기본 서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기본 서열에서는 여성과 그리고 연장자의 서열이 높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네. 근데 비즈니스 서열에서는 여성보다는 직급자가 서열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보다는 나이가 어린 상사가 더 서열이 높게 정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회사 팀장과 거래처 팀장이 있다면 누구의 서열이 더 높을까요?
우리 팀장님과 거래처 팀장님. 네. 애매하다. 우리 팀장님이 먼저일 것 같은데 또 그럴 것 같지만. 갑과 을이라면 또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달라지고. 네, 애매하시죠. 네. 보통 그럴 때는 거래처 팀장님도 방문객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팀장님보다는 거래처 팀장님이 더 서열이 높게 정해집니다. 네. 여기에서도 외부인이 적용이 되는군요. 외국인, 내국인 있을 때 외국인이 서열이 더 높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거래처 팀장님과 우리 팀장님이 있을 때 네. 거래처 팀장님이 좀 더 높군요. 그 결국은 대우를 좀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네, 네, 맞습니다. 기억해 그렇죠.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게 네. 자동차 탈 때. 재곤 씨 그때 안 애매하셨어요? 자동차 탈 때요? 예, 그냥 저는 편하게 뒤에 항상 앉으라고 뒤에? 하거든요. 뒤에 앉으세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자리도 있고 뒷자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열에 따라서 또 앉는 자리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애매한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의 서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문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운전기사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좀 다르게 그렇죠. 저는 제가 운전하니까 뭐.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석의 뒷좌석이 1석, 그리고 네. 운전석의 뒷좌석이 2석, 그리고 보조석이 3석, 그리고 가운데가 말석. 4석 순으로 정해지고요. 네. 운전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네, 운전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조석이 1석, 그 뒷좌석이 2석, 운전자의 뒷좌석이 3석, 그리고 가운데가 말석 순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 상급자와 스커트를 입은 여성 하급자가 같이 자동차를 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스커트 불편하니까 배려를 좀 구속적으로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배려를 보기에는-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그죠, 어떤가요? 그죠. 그래서 네. 상급자가 그럴 때는 상급자가 먼저 안쪽에 타고 그리고 스커트를 입은 하급자가 이제 상석에 나중에. 타는 것이 훨씬 더 매너 있겠죠. 그렇군요. 또, 네, 하나 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상급자와 뒷좌석을 함께 탈 경우에는 뒷좌석 상석에 이제 상급자를 먼저 안내해드리고 반대쪽으로 타는 것도 중요한 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석이 좀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 요즘 또 비행기도 가끔 타잖아요. 출장 갈 때도 네, 출장 갈 때. 같이 뭐 상급자와 탈 수도 있고 어린 후배와 탈 수도 있는데 그때 비행기에서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교통수단의 경우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바로 이제 창가가 상석이다라는 기준인데요. 아. 이제 비행기를 보면 단거리 여행 시에는 창가가 1석, 그리고 통로가 2석, 그리고 가운데가 3석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장거리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단거리가 그렇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장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좌석에 있어야 되니까 창가보다는 이제 통로 쪽이 훨씬 이동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통로가 1석, 그다음 2석, 창가가 3석 순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혹시 이제 상사와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될 경우 자기 자리가 이제 창가석이라고 그냥 앉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창가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훨씬 매너가 있겠죠. 장거리일 때는 네네. 창가 쪽으로 이 상급자분을 안내해드리면 장거리는 이제 통로 쪽. 통로 그렇죠. 쪽으로 왜냐면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을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방광염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세상에. 화장실은 같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나가는 거야? 우리는 예의 범절의 국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네. 자, 비행기까지 알아봤고요. 열차 요즘 또 많이 타는데 맞아요. KTX는 거기에서도 창가 쪽이 상석일까요? 어떻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KTX에서도 이제 진행 방향에 창가가 1석, 그리고 통로가 2석인데요. 네. 네 명이 같이 마주보는 좌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창가가 1석, 그리고 역방향에 창가가 2석, 그리고 통로에 진행 방향이 2, 3석, 그리고 역방향에 통로가 4석 순으로 정해집니다. 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창가가 이제 기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창가가 먼저 순으로 정해지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상석이란 배려가 바탕으로 이제 바탕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나 열차의 경우에는 창가 자리가 상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창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통로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안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여럿이 좌석에 탈 때는 뭐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여쭤보는 게 그렇죠. 어느 쪽에 앉으시겠습니까? 그게 더 매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제가 KTX 많이 타는데요. 네. 역방향이 더 싸요. 네. 예, 더 그렇죠. 저렴해요. 네.
네. 예, 머리가 아프거든요. 계속 타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가가 상석이다. 요거 잘 기억을 잘 해두시고. 기억해 주시고 여쭤보십시오. 그렇죠. 예. 기본은 배려다. 맞습니다. 이것도 배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 끝나면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오늘 그렇게 한번 실천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십시오. 네,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안쪽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낮은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먼저 타시지요 하면 안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내릴 때도 먼저 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하급자가 내리는 것이 이제 매너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거는 좀 우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하나, 버튼 네. 쪽에 있으면 일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실내 회의실이나 응접실에서의 상석은 출입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출입문보다 가장 먼 좌석이 이제 상석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그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전망이 보이는 곳이 이제 상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상석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햇빛이 강하게 비춰져서 이제 불편할 경우에는 햇빛이 약하고 편한 자리가 이제 상석이 되겠고요. 또한 프레젠테이션 및 발표 자리가 있을 때는 출입문과 멀고 그리고 스크린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이 상석으로 정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걸을 때도 있잖아요. 네, 특히 네. 길에서, 네. 도로에서 대회차할 때 남녀가 걷다 보면은 보통 위험하다고 여자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매너 있게 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도 상석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길에서는 먼저 기준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상석입니다만 네, 홍선혜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차도와 먼 쪽이 상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다니니까. 네네. 그래서 여성과 연장자가 안쪽 그리고 남성과 연소자가 이제 바깥쪽 차도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렇군요. 동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동성의 경우에는 이제 연장자가 네. 이제 안쪽으로 서면 되겠죠. 형님은 안쪽으로, 예, 동생은 그렇군요. 바깥쪽에서. 예. 자. 자, 3명 걸을 때는 어떻게 돼요? 3명. 그래요. 2명이 걸을 수도 있지만 세 명. 길에서 3-4명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 걸으면 어느 쪽이 상석이 될까요? 가운데? 네, 맞습니다. 맞았어. 예, 예. 네, 3명이 이동할 때는 이제 가운데가 상석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상급자가 가운데, 여성의 이제 하급자가 안쪽, 그리고 남성이 맨 왼쪽,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이동을 할 경우에는 여성의 가운데, 남성 중에 이제 상급자가 안쪽, 남성 중에 하급자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정보 알아두시면 회사 들어가서 또 입사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기본 서열과 서열별 상속이 어딘지 모른 채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과 상사에게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리 이런 상석과 서열을 알아두시고 먼저 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다만 고객과 상사에게 안내하는 이 자리를 혹시 먼저 앉게 되실 경우에는 굳이 이제 권유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나치게 권유하실 필요는 없고 고객과 상사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곳이 이제 상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상석이 이제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려가 기본이죠. 뭐 앉아 계신데 거긴 상석이 아니라고 일어나시라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좀 예의가 아니죠. 네. 거기가 오늘 상석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구직자분들 이렇게 상황별 서열 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실제 생활에도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좀 유용하게 쓰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수희 컨설턴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